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고정제 친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가르치는 신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호와 친구가 된 고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둘이 생각의 차이에서 대표로 국어랑 영어를 담당하는데 거기 이제 수능 강의예요, 수능 강의. 그러면 지금 예비 고3 학생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수능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 학원에 있으니까 1, 2학년 때 보통 이제 이 지역이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데 이제 수능이라는 걸 지금 생각해야 되잖아요. 곧 조만간 수능인데 이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인드는 벌써 지금 고3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1등급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실제 이제 고3 돼서 수능 되면은 재우상들하고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의 방향성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또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한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 해서 좀 서로 바쁜데 좀 시간 한번 내봤어요. 어,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친구라서 반말 좀 할게요. 궁금한 게, 국어는 어떻게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 말인데 어머니들이 보통 이해를 잘 못해. 아니 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한글을 못하냐. 그리고 애들이 시험을 망하면 선생님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저는 분명히 한국에서 계속 태어나고 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인이 아닌가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냐면 한자 세대가 아니야. 애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이제 한자에 대한 어휘력이 너무 부재해. 예를 들어 이번 평가원에 문학 중에서도 요새 문학이 어렵다고 애들이 고민인데 본질은 문학 작품이 EBS에 연계되거든. 그럼 본 거야. 이미 보고 학교에서도 뭐 배우고 내신 범위에 포함됐던 작품이 막 나오고 하는데 보기 박스에서 이렇게 나왔어. 고전 시간인데 이 자연이라는 공간은 현실적 풍류의 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선지에서는 생매를 잡았대. 매를 잡았는데 그게 화자의 고고한 취미다 이렇게 나온 거야. 고고한 취미. 그럼 고고하다는 게 뭐냐? 현실에 초연한 거거든. 그럼 분명히 이 장이라는 범주는 현실적 풍류의 장이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그 현실적 풍류의 장에서 매를 잡는 거는 현실적인 풍류잖아. 근데 그거를 고고하다는 선지의 말뜻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어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너무 안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휘가 안 되는데도 학생들은 영어는 애들 막 단어 모르면 단어 찾잖아. 그나마. 근데 국어는 애들 사전 찾아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너무 부재하다.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애들이 역설법을 찾고 있어. 힘주어 말하다는데. 그러니까 한자 공부가 좀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 어휘가 안 되면 사고도 안 된다. 어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냥 기출 문제지만 막 풀어도 되는 거야. 뭐 3회독 이러거든. 뭐 3번 풀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기출 문제집이 중요하지 하고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맞는 이유 틀린 이유 정도만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가지 어떻게 읽는지 출제 본질도 모르고 어떻게 관계를 사고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풀어만 되는 거지. 그럼 시중에 유명하다는 막 사설 모의고사 막 풀어대고 그냥 그 많이 풀고만 하면은 잘 되는지 아는 거야. 근데 보통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도 보통은 이제 자기도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문 읽고 해설해주고 답에 맞는 이유 틀린 이유 정도가 대부분의 강의거든. 그래서 앞으로 국어 강사의 덕목은 나 이렇게 생각해. 좀 방향성을 좀 잘 잡아줘야 된다.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너무 부져야 하고 문제만 좀 너무 많이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게 진리고 답인 줄 알고 그래서 시중에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만 막 찾아보던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성적 향상이 잘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런데 이제 근본원이 있다고 생각해. 영어는 어떤데? 영어는, 등급에 따라 좀 다른데, 4, 5등급 학생들은 해석이 아예 안 돼. 그리고 우리말 어순과 다른 구조,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주어 동사 자체도 안 찾고. 그럼 뭐 하냐? 단어만 조합해서 스토리를 상상하고 껴맞추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도록 옆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하고 2, 3등급 학생들은 1등급을 받을 잠재 능력이 충분한데
거의 90%는 단지 공부를 안 한다. 단지 아예 안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신을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지식을 내신에다가 다 쏟아붓고 나면 머리 텅텅 비어있어. 차라리 나는 내신 공부했던 걸, 이거 약간 미친 얘기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공부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공부하면, 그러면 영어 실력은 진짜 향상될 수 있거든. 반복 수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결여된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특히 2, 3등급 학생들은 내가 이 시간이 지속되면 그대로 성적이 오르겠지. 근데 영어도 말하자면 근육을 기르는 건데, 나 45년 동안 숨 쉬면서 복근 운동하면서 살아왔는데 나 왕자 안 새겼잖아. 식스팩 안 생겨 있었는데 하여튼 묻혔어. 그래서 아니 복근을 만들고 싶은데 숨만 쉬면 되느냐? sit-up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학 기간이거든. 이때 제대로 힘을 줘서 힘들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애들이 2, 3등급에서 1등 못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 할 만큼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야. 지문이 조금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면 해석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해석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유체이탈 화법이지.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이해해야 돼. 문맥상 이런 뜻을 이해해야 돼. 라는 기준을 넘기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진짜 2등급에서 1등급 사이 구간에 가서는 이게 수능이 고고 나가면 영어가 아니거든. 영어가 아니고 이상한 규칙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빈칸에다 정답을 적는데 바로 밑에 있는 건 정답인데 저 밑에 떨어진 건 정답이 아니래. 이거는 되게 자의적인 규칙이거든. 그래서 1, 2등급 사이에 가면 영어는 영어가 아닌 게 되거든. 근데 그 단계별로 그 단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2단계에서 넌 이럴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럴 것이다. 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1등급이 될 것인데 해야 할 일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고 하느냐 마느냐 문제지. 지금 당장 시작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왜? 다른 게 바쁘니까. 영어는 근데 예전에 뭐 90점에서 만점 만드는 거 이거 되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90점만 넘긴다? 이거는 진짜 단기간에 될 수 있거든. 대신 강력하게 빡세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황골탈퇴하는 거지. 영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1등 못 받는 것 같아. 들으면서 내가 좀 두 가지를 공감하는데 결국엔 그 필자와 학생이 소통이다. 소통이지. 그러니까 국어도 비슷한 게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도 그래.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나와. 사슴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하고선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향기로운 쌀이순은 화자의 지향이다. 그럼 화자는 방금 뭐라 그랬어? 사슴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사양이 양보니까.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건 뭐야? 쌀이순이 아니잖아. 화자가 쌀이순을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 토끼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자의 또 애들은 야 쌀이순 향기로운 긍정. 지 생각의 긍정이니까 지향이지. 이거 지 생각이거든. 화자가 분명히 말한 건 텍스트에서 향기로운 쌀이순 사양하라고 했으니까 양보를 지향하는 거거든. 양보의 가치. 그러니까 그 필자의 생각을 읽어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식은 우리한테 객관적인 정보거든. 그걸 너무 좀 자의적으로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습관이 좀 안 돼 있어 애들이. 그래서 그거 좀 공감하고 두 번째는 훈련. 그치 국어랑 영어라는 과목은 내가 봐도 훈련이라는 것 같아. 왜냐면 지식 과목이 아니니까 어휘 지식이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문법 지식이고 근데 그 나머지 글들은 다 이해 사고하는 과목이라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좀 잘 안 하고 편법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랑 그다음에 있는 훈련들을 하고 계속 그 사람 입장에서 그 화자나 작가 입장에서 계속 객관적으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거는 너 생각이 되게 공감해. 진짜 나는 영어가 지금 가르치면서 너무 재밌는데 왜냐면 그 필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어렸을 때 그렇고. 근데 가르치면 가르쳐서 너무 재밌어. 아니 이런 얘기를 숙제도 아니잖아. 글을 쓴 게 숙제도 아니고 지가 쓰고 싶어서 썼는데 나름대로 절실함이 있고 표현 선택에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읽어보면 거기 이 속에 인사이트가 들어있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애들도 그 재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단어를 모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모호함이 항상 있어. 그 영어에서 모호함을 그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ambiguity tolerance라고 하는데 그 모호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거든.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철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밖에 사람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아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애들은 어딜 보고 있어? 막히는 철창만 보고 있는 거야. 가려져 있는 그 가리막만 보고 있는 거야. 사실은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저 뒤에 철창 뒤에 있는 필자하고 이 소통한다는 그 기쁨이 애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영어는 그냥 손바닥만 지문이어서 내용이 거의 없다. 근데 애들이 해석이 막히면 내용이 다양하다고 착각을 하지. 수능 지문에도 기껏 해봐야 한 가지 한 두 가지 얘기밖에 없어. 우리 내용 얘기하는 거 너무 유치하고 초라해. 솔직히 네가 얘기하는 국어 얘기 어렵다. 나도 옛날에 국어 더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때도 어려웠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 소통이다. 이게 중요하고 훈련 얘기했는데 야 영어는 안 하면 진짜 잘하는데도 까먹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나도 수험생 때 하루에 국어 지문 하나 문제 4-5개 딸린 거 그거 하루에 한 번은 꼭 봤어. 그리고 왜 틀린지 스스로 역추적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 이렇게 본인이 판단 내리고 해. 그때는 너처럼 우수한 강사가 없었잖아. 그래서 수능 하여튼 수능 국어 힘들었는데 근데 훈련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봐야 돼. 공부는 뭐 선택의 문제나 그 비율의 문제다. 뭐를 몇 퍼센트 할 것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떤 스타일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야? 내년에? 4, 5등급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어. 되게 쉬운 건데 그 틀을 넘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업 외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를 잘 따라오면은 내가 신이 나가지고 데리고 갈 거고 잘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질질질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본인들은 고통스러울걸? 2, 3등급 학생들은 사실 수업만으로도 많은 걸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에는 이상한 문제풀이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국어도 그렇지 않나?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는 거 이게 첫 번째 아닌가? 그렇게 해서 수능에는 사실 수능 영어는 설명서가 없잖아.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 설명서가 없으니까 그 설명서를 딱 숙지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그 단어하고 해석은 반복 수달 진짜 중요하거든. 누적해서 반복 수달 시키고 그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억에 남기고 그리고 애들한테 기준 넘겨주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안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게 아니고 엄청 빨라야 되거든. 국어도 바쁘지 않나? 엄청 바쁘지. 엄청 바쁘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 기준을 내가 알았으니까 문제 풀리겠지. 거기서 뛰어넘는 그 허들을 넘는 역할을 2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평지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안 되는 애들을 붙잡아서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막 통제를 못하지만 본인이 진짜 절실하다면 나는 걔네들 끌고 가서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낸 경험도 많고 영어는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관점이야. 국어는 어때? 국어는 어떻게 하면 1등 나와? 이제 국어는 내가 강조하는 게 학생들은 그냥 읽고 풀기만 해.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몰라서 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유형별로 돼 있어. 그러니까 비문학도 통시적 글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실제 그렇게 읽었을 때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에 뭐 추상적인 용어가 많은 글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선지화 되는가. 그래서 좀 쪼개가지고 한 10가지로 쪼개거든. 인과적 정보량이 많은 글들, 과정적 진술이 많은 글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사실 그 지문을 아무리 내가 다 이해시켜줘도 학생들은 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내가 이해한 거를 설명해 준 거지 학생이 이해한 게 아니거든. 학생은 그 지문 말고 딴 지문을 혼자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근데 모든 텍스트를 완벽하게 머리에 인풋할 수 없거든. 국어는 굉장히 지문이 길단 말이야. 그리고 80분 동안 무려 225개의 선지를 빨리 반응해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세워라 내워라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사실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나는 국어는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해. 방향 똑같다고 생각하고 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휘력에 좀 차이가 있어. 어휘력에 좀 차이가 있어서 특히 1등급은 대부분 다 모든 걸 좀 잘하는데 경제 지문은 다 못해. 1등급도 못해.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휘야. 그래서 경제 지문 할 때는 어휘를 많이 강조해. 통화량이 뭐다, 시중금리가 뭐다, 뭐 채권이 뭐다, 뭐 환율이 뭐다, 기축통화가 뭐다 등등등 꼭 필요한 어휘들이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 양이 많지가 않아. 충분히 우리가 그 어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과학 같은 건 잘하거든. 물리 용어들은 그래도 좀 들어봤는데 경제 용어는 학생들이 요새 선택 과목 세대니까 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경제할 때는 또 어휘를 또 강조하고 그래서 유형별로 좀 고전 시가도 사대부의 의식 구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배웠으면 그럼 학생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교과서 읽기 자료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약간 스키마 같은 거야. 교과서의 제재들이 실제 수능의 제재로 나와. 그래서 교과서 읽기 자료. 그 다음에 제일 내가 신경 쓰는 게 뭐야? 어휘겠지. 그래서 어휘 정리 자료가 있어. 한자어들을 계속 공부하는,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유형별 복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만 들었다고 학생이 수업 정말 잘하신다. 이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막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그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애들한테 자신감을 실어준 거고. 그럼 나머지는 학생이 자기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자꾸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미니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 자기 위치도 좀 확인하고. 근데 너무 미니 모의고사에만 함몰되면 안 되거든. 자신의 위치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 사실 근본 원리를 다 배우고 나중에 모의고사는 자기 위치 확인하는 정도만 가볍게 푸는 정도. 그렇게 해서 좀 지도해서 사실 이 지역 와서 놀란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대치동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입결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나도 목표가 생긴 게 너도 그래서 오긴 했지만 이 지역이 좀 수능 잘 봐서 수시 최저도 맞추고 또 수시 4, 5등급 애들이 내신 4, 5등급 애들이 또 정시로도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도 좀 이 지역이 생각보다 이렇게 수능 강자가 별로 없더라고. 대치동으로 뭐 가는 것도 좀 안타깝고 이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애들 수능 성적을 잘 맞게 해줘서 이 지역도 뭔가 정시로도 잘 가고 수시 1등급 잘 맞아놓고 최저 안 돼서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우리가 잘 방어해서 애들의 인생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 맞아. 나도 이 지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애들한테 너네도 뭐 원하는 거 있어? 그 의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진짜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사는 거야? 왜 목표를 낮게 잡고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될 수 있고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어봤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애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싶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가 중요한데 나도 국어 공부할 때 단어 사전 찾아보는 거에서 일취월장했어. 내가 예전에 그 수험생 때 일취월장했던 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뭔가 막힌 게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일취월장했던 경험이 있는데 영어는 애들이 기본적인 단어도 잘 모르지만 근데 영어의 변별력은 기본적인 단어에 잘 모르는 뜻이야 요즘에는. 그래서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하지? 예를 들어서 너 영어로 자유라 그러면 freedom이라고 하잖아. 그럼 정답에 자유라는 단어로 freedom이 나오는 게 아니라 latitude가 나와. latitude는 위도라는 뜻으로 애들 알고 있거든. 근데 그 뜻 중에 자유라는 뜻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정답을 베일에 가려놓는 거야. 애들 얼마나 골 때리겠어. 근데 본인들 관심사는 생판 모르는 단어. 그게 아니라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업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잘하면 딴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애들 호응도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장들 보면은 이 구문이라 그래서 뭐 도치문이라든가 관계사 복잡한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들이 처음에는 우리 수업 듣기 전에 얘기 들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우면 그냥 회피하고 그랬는데 분석해서 들어가서 알짜배기를 이해하고 나니까 뭐 어떤 애가 문자를 보냈어. 선생님 그렇게 해서 겁나던 것도 분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저 인생에 자신감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버하지 말라고. 무슨 인생에 자신감이냐고. 아니 그렇게 해서 말이 이해가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그다음 출제자의 사고 방식에 맞춰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국어는 그런 거나 나는 국어 공부할 때 내 생각 왜 틀렸는데 이런 반감이 많이 들었고 국어 난 수능 시험은 순응 시험이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비굴한 느낌이 들었는데 영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고다 이렇게 해서 허들을 뛰어넘게 해주면은 그러면 애들 성적 오르더라고. 대신 중요한 거는 일단 공부 자체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는 친구들은 그래도 하게 만들어야겠지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이 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지 못했던 것도 이루는 그런 희열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제 12월 말부터 개강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하여튼 이 지역 애들도 대치동의 유명 학교들처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서 이 지역도 한번 수능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작은 소망이 있네. 잘 해보고 하여튼 이거 영상 보고 있는 뭐 학부모님이든 뭐 학생들이든 뭐 수업 때 이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대로 된 방향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강사 경력들이 다 10년 넘고 유명 학원들에 있었고 지금 인강도 해봐서 그래서 좋은 방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가 좋은 지도 할 거고 또 성적 향상에 어떤 지름길을 안내해 주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지를 가지고 오시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하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고민하지 말고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해야 될 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시고 보내고 대신에 애들이 성실하게 하는지만 좀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은 아마 뽑아낼 수 있는 최고 아웃풋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마음 편하게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정재, 그의 친구 신동호입니다.